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3살 때 입양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살았던 곳은 언니 오빠가 있고 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저는 처음엔 고아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 제가 입양하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언니가 사춘기가 오면서 언니랑 저랑 자주 부딪히게 되었어요. 언니는 늘 저에게 짜증을 냈고 그런 언니를 엄마는 다 받아주면서 사춘기 금방 지나간다면서 다 저보고 참으라고 했어요. 저는 언니가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 제 나이에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저도 어렸고 저도 사춘기가 일찍 왔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조금 늦었고 저는 빨랐어요. 오빠도 있었지만 오빠는 전혀 사춘기 없이 지나갔고 오빠랑 저랑은 엄청 친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늘 저희 둘의 사이를 못마땅했지요. 오빠는 언니보다 3살 많은데 대학 가고 나서 바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랑 싸울 때 오로지 제 편을 들어주는 오빠가 없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오로지 언니 편이었거든요. 부모님도 언니의 사춘기를 힘들어했어요. 부모님이 그전에는 한쪽만 편드는 것을 안 했는데 언니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저에게 대하시는 게 달라지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막내라고 아빠는 나중에 따로 저를 챙겨주긴 했는데 엄마도 갱년기 아닌 갱년기가 너무 일찍 와서 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달랐어요. 엄마가 짜증을 낼 때마다 아빠는 저에게 너를 너무 늦은 나이에 낳아서 저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심하게 온 언니는 저의 출생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어요. 언니와 말다툼이 있던 그날 언니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신경이 날카로웠어요. 원래 그럴 땐 다들 피해 있는데 집에는 저희 둘만 있었어요. 그날 제가 과제가 있어서 방에서 문제집을 찾고 있는데 없어서 언니에게 물었더니 언니가 그러더군요. 너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냥 내 방에서 나가 하더군요. 그래서 언니가 나가. 그리고 같이 쓰고 있는데 네 방 내 방이 어딨어? 하자 제발 꺼지라고 하면서 더한 욕을 했어요. 저는 울고 싶었지만 참고 언니한테 왜 맨날 나한테만 신경질을 내냐고 했더니 언니가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저도 굽히지 않고 반박을 했고 그러다 순간 놀라서인지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야, 너 진짜 내 동생 아니야. 너 고아원에서 데려왔다고. 그러니까 내 방에서 나가. 하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말을 하는 언니의 말이 사실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기억나기 전까지 언니에게 따지고 들면서 저도 언니한테 네가 좋아왔거든 하고 언니에게 앉으려고 말을 하자 언니는 저에게 널 데려오자고 말한 내가 등신이었다고 하면서 말을 하더군요. 저는 어떠한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없이 쓰러졌어요. 순간적인 쇼크 같은 거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억이 없지만 아빠 말로는 언니가 놀라서 저를 깨웠는데 어떠한 반응이 없어서 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눈을 뜨고 보니 병원이었고 언니가 곁에 있었어요. 저는 언니가 제 손을 잡아줬는데 그 손을 빼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아니라고 장난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해 쓰러지냐고 말을 했는데 저는 예전에 잘 기억은 없지만 입양한 거 말해줘야 하지 않냐는 엄마 아빠가 나눈 대화를 얼핏 듣게 되었는데 때마침 TV에서 입양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언니의 말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언니랑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듣고 나니 정말 남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말을 잃었습니다. 한마디로 실어증에 걸린 거죠. 부모님 2분은 놀라서 병원에 도착했지만 저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저는 잘 웃던 애였는데 그날부터 무표정으로 생활했어요. 아빠는 애교 많은 제가 그렇게 되자 무난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2분이 결심을 했는지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려주고 제가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이유까지 다 듣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어떠한 소리도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은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일이었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처음부터 저를 딸로 생각했기에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을 밝히려고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상상도 못해봤다고 하시더군요. 저의 소식을 듣고 군대 간 오빠가 연락이 왔지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연락 오면 무슨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부모님은 제가 변화가 없자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가족들과 말을 하지 않고 치료도 거부했는데 오빠가 휴가 나와서 저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마음을 열고 치료를 다니기 시작해서 겨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상처를 준 것이 미안했던지 저에게 예전과 완전 다르게 대하고 언니의 사춘기도 그때 끝이 난 것 같았어요. 저는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마음을 많이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마음을 예전처럼 다시 열진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필 저도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런 저에게 예전 저와 만나게 된 일을 자꾸 말해줬어요. 엄마가 봉사를 다니시다가 저를 보자마자 입양을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엄마는 매일 저를 보러 왔었다고 해요. 결국 엄마는 시댁의 허락과 아빠의 상의 끝에 입양을 결정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언니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말은 저에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네요. 가족들이 많이 저를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독립했어요. 제가 대학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친구와 살면서 돈을 벌었고 첫 월급을 타서는 가족들의 선물도 사다 드리고 그 이후로는 가족들 모임이나 특별한 날이 아닌 날에는 가족을 찾지 않았습니다. 집에 너무 가고 싶어도 괜히 제가 집안 분위기를 흐려놓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자주 갈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빨리 부모님한테 독립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보다 5살 많은 오빠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오빠 부모님은 처음엔 저를 엄청 이뻐해 주시고 복동이라고 하면서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 조금 안 됐을 때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왔었는데 언니가 많이 미안해하니까 언니랑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하면서 넌 혼자가 아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내 딸이고 가족이다라고 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필 저와 엄마랑 나눈 대화를 그만 시어머니와 오빠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 중이었는데 입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반찬 가지고 오셨다가 그만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어머니 소리를 지르면서 근본도 없는 것을 며느리로 들였다고 화를 내자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말이 심하지 않냐고 했고 두 분이 싸움이 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혼 얘기를 하자 엄마도 순간 홧김에 시어머니한테 달려들었는데 임신한 저를 보더니 엄마는 화를 누르고 엄마는 저만 생각하고 저희 시어머니한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엄마가 당신이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말리며 제가 거짓말했다. 엄마는 죄 없다 하는데 시어머니 아기용품 사온 것을 거실에 패댕이 쳐놓고 가버렸어요. 사실 저는 남편에게 고아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남편이 비밀로 하자고 하더군요. 절대로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며 말을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빠랑 헤어질 자신이 없었기에 저도 오빠 의견에 따라 부모님을 속이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빨리 들통날 줄은 몰랐어요. 시부모님은 저는 이뻐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 친정이 시댁에 비해 많이 기운 것을 못마땅해 하시면서 친정을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거기에 친부모가 아니라는 말에 더 화를 내셨어요. 저희 시댁은 혈통 이런 걸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인데 제가 고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시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엔 저와 남편을 억지로 떼어내려고 사람을 시켜서 남편을 데려갔어요. 남편이 자해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살게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때부터 이 사람을 사랑한 죄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임신한 저에게 너무나 고됐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아침 일찍부터 저를 호출하셔서 일하는 아줌마를 못 오게 하고 저에게 손빨래, 집안일을 다 시키셨어요. 시어머니의 의도는 임신한 제가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거나 제가 제풀에 못 이겨 떨어져 나가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힘들었지만 제가 속인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를 저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친정을 가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하셨지만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저희 집에 오셨더군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힘들면 그만 헤어지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이까지 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실 저는 막막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꼭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가셨어요. 저는 엄마가 가고 난 며칠 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 동안 고민을 하다 제 짐을 챙겼습니다. 그 집을 나가야겠더군요.
병원을 갔는데 유산기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다음날 그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챙겨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남편 출근하는 거 보고 나와버렸어요. 갈 곳이 없더군요. 임신한 배를 하고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저는 수중에 있던 돈과 폐물을 팔아서 아주 작은 원룸집을 구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은 편하더군요. 저는 이틀을 내내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왔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편해서인지 정말 결혼하고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에서 깨어나 폰을 확인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찾아 헤매다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고 위급한 상황이니 제발 병원으로 와달라는 시어머니의 문자였어요. 저는 많은 고민을 하다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이고 내 남편인데 살리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처음엔 거짓말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남편의 문자가 이틀 동안 엄청 오다가 하루는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 저에게 연락을 해도 답이 없자 저희 친정에도 알렸던가 봐요.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엄마의 전화가 왔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하더군요.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끊었는데 놀란 저희 친정 부모님도 병원에 계셨어요. 시어머니 저를 보자마자 저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문자로는 다 이해하고 미안하고 용서해 줄 테니 아들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저희 엄마가 팔을 잡아채더니 뭐하는 짓거리야? 이러려고 내 딸 불렀어요? 하자 시어머니 저희 엄마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어린데 갑자기 엄마한테 반말을 하면서 아니 친딸도 아니라면서 참견하지 마. 아니 그리고 처음부터 친딸이 아니라고 대기 말해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야. 완전 막가자는 시기였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자 저희 엄마 화가 나서는 그냥 가자. 너 이 집 며느리 될 생각 접어. 저딴 시어머니 너 평생 피말린다. 가자. 그러자 시어머니 더 심한 말로 엄마를 자극하더군요. 혹시 사돈 양반 바깥에서 데려온 딸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근본도 모르는 애를 데려와 키울 생각을 해? 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시어머니 멱살 잡았어요. 뭐야 당신? 내 딸 네가 그렇게 함부로 할 사람 아니야. 돈 있으면 배는 것도 없어? 당신 한 번만 그딴 말 짓거리면 가만 안 둬. 하자 시아버지도 나서서 어디서 안 사돈의 멱살을 잡냐고 시아버지 저희 아버지 팔을 잡자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밀쳐버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치료할 때 뒤에서 시아버지 팔을 잡아 비틀었는데 바로 오빠였어요. 오빠는 그동안 제가 그러고 사는 줄 모르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왔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힘들어지는 게 싫어서 비밀로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오빠를 보니 너무 든든하고 힘이 생겼어요. 시아버지 그 순간에도 저희 아버지를 욕하고 생뚱맞은 쇼를 하길래 저는 그냥 저희 부모님한테 그냥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사태 파악을 했는지 시어머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들 손 한번 잡아주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저는 시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저희 부모님한테 사과하면 병실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어떠한 미동도 보이지 않아서 저 먼저 뒤돌아서자 시부모님 두 분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를 둘러싸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저희의 싸움을 말렸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과를 보기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사과를 받고 그때서야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간호사분이 저희 등을 쓸어주면서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저의 배를 보고 괜찮냐고 물어주시더군요. 저는 그때서야 참고 있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10분가량 마음을 진정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남편에게 말을 전했어요. 이겨내라고. 나랑 우리 꿈틀이 지켜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장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죽어서도 다시는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 남편이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날 고비를 감사하게도 잘 넘겼습니다. 저는 남편이 깨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남편의 곁을 떠나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저희 곁을 먼저 떠나주시더군요. 이렇게 시부모님이 변하게 된 것은 바로 저의 생모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임신한 저의 생모는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엄마도 아빠도 학생이었던 두 분은 부모님들의 거짓말로 아이와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저를 아빠가 키운다고 해서 피눈물 흘리며 저를 보냈고 아빠 역시 엄마가 저를 키운다고 해서 보냈답니다. 어른들이 합의하에 저를 시설에 보낸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난 친엄마는 저를 떠나보내고 지금까지 독신으로 사셨다고 했어요. 엄마의 부모님은 엄마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혼자 남을 엄마를 생각해서 저의 행방을 찾았다고 해요. 외할아버지는 저에 대해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에 보냈는데 입양되었다고 마지막 유언을 하셔서 그때부터 저를 찾기 시작했다네요. 그전에도 친엄마는 저를 만나고 싶어서 친아버지를 수소문해도 이미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서 저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 엄마를 지켜보며 외할아버지는 저를 찾으면 주라고 미안함을 돈으로밖에 줄 수 없다며 남기고 간 재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저희 엄마 역시 친엄마를 찾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제가 시댁에서 멸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간 이후로 당장이라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저의 출생을 알게 되었고 친엄마를 만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엄마의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는 완전 그때부터 저자세로 변하셨어요. 돈 없는 친정이라고 무시하고 거기에다 근본 없는 며느리라고 저를 무시하더니 시부모보다 엄청 부자인 저희 진짜 친정엄마가 나타나자 아무 소리도 못 내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저는 왕래 안 하고 남편만 하고 있어요. 행여나 제가 남편 버리고 떠날까봐 안절부절하며 저희 앞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안타깝게도 남편이 다리 하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을 버릴 생각 없어요. 저희는 서로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 저희는 애가 둘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우족의 힘으로 걸어다녀요. 남편이 저희를 위해 살아준 것처럼 저도 끝까지 저희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친엄마가 감사의 뜻으로 엄청난 큰 선물을 드렸어요. 이제는 서로 오가는 사이가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합니다. 저희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